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집 지을 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주에 집 지을 준비가 끝나서 이번 주부터 집을 지을 예정이에요. 집을 처음 짓다 보니까 이것저것 공부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 지을 때 예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었지 막상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랑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보통 집 지을 때도 아파트처럼 평당 얼마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평당 한 450만원 정도가 들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으면 30평 주택의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1억 3,500만원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완전히 저희가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평당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집을 이렇게 짓게 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 짓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마다 그리고 철골 구조마다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목 구조가 있고 그리고 경량 철골 구조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고 다양한 철골 구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 평당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건축사마다 시공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건축비가 얼마가 든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견적을 시공사마다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본인들 예산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하실 때도 예산에 맞는다고 덥석 그 시공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공사가 얼마나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시공사가 기존에 지었던 주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보고 시공사 선택을 하고 이제 기초 터파기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집 짓는 건축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땅이 준비된 상태라는 가정하에 내 예산이 총 2억이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 시공사에 본인이 원하는 집평수와 원하는 조건들을 그 시공사들에게 얘기를 한 뒤에 먼저 견적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그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합리적이고 신뢰가 가는 시공사를 선택해서 의뢰를 하시게 될 건데요. 만약에 시공사에서 제시한 건축비가 2억이래요. 그러면 내 예산이 2억인데 건축비가 2억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수 건축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꽤 많아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200평에 집은 약 27평 정도로 지을 예정이에요. 저희 집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건축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총 3가지로 나뉘어요. 집 짓기 전, 집 짓기 중, 집 짓기 후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집 짓기 전에는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이 지적 측량은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적 측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계 측량이랑 분할 측량 이렇게 2가지를 실시를 했어요. 경계 측량은 내 땅의 정확한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고요. 분할 측량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500평의 땅에서 그 중에 200평만 대지로 전환을 해서 집을 지을 예정이어서 200평에 대한 분할 측량이 따로 또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2가지로 나눠서 총 면적을 측량하는 경계 측량이랑 그리고 저희 집 지을 땅을 측량하는 분할 측량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측량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측량 비용은 평수마다 다르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공시지가별로 다르고 정확한 측량 비용이 궁금하면 국토부에서 이렇게 주소만 입력하면 측량 비용이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내 땅에서 측량을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고요. 대부분 100만원에서 뭐 땅의 크기에 따라 다르니까 5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측량을 신청하고 나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니까 공사 일정이 빡빡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 짓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설계비가 있는데요.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마다 건축비에 포함되는 곳도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저희와 계약한 시공사에서는 설계비가 건축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보통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설계사무소마다 진짜 비용이 다양한데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설계 비용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설계 비용도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토지개발 인허가와 건축 인허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인허가 비용은 건축물을 지을 때 이 땅에 우리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절차인데요. 이 인허가 비용도 지자체마다 비용이 다르거든요. 개발 인허가 비용은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건축 인허가 비용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집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집을 짓기 전에 대한 비용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다고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정화조, 이거는 사용 용도에 따라 그리고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세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엄청 다양하고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외벽까지 전기 연결 비용, 그리고 상수도 연결 비용, 통신 연결하는 비용까지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시공사마다 건축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포함이었어요. 뭐냐 하면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이렇게 3가지가 미포함이었는데 저렴한 걸로 하게 되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 거고요. 많이 알려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의 10%까지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말이겠죠. 이거는 어떤 걸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현장 관리인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현장 관리인은 현장 관리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주요 공정마다 공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 현장 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사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현장 관리인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 관리인을 따로 선임을 했어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대로 된 시공사는 장난을 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못 오는 거잖아요. 시공사에서 아는 사람을 이렇게 현장 관리인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2번, 3번 체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게 외부에서 현장 관리인을 선임을 했고요. 현장 관리인 비용 같은 경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경공사비랑 잔디도 심고 디딤판도 깔고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리고 울타리 담장도 해야 되고 이 비용도 평균 500만원 이상 든다고 해요. 이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집 짓기 전에 비용 냈고 집 짓는 중에 필요한 금액 다 냈으니까 이제 더 추가되는 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가 남았어요. 내야 될 세금은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취득세. 건축물 취득세는 공사비의 약 2% 정도가 들어요.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2억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이면 여기서 2%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물 등록세. 등록세는 공사비의 0.8% 정도인데요. 2억을 가정하고 0.8%면 160만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육세. 교육세는 건축물 등록세의 20% 정도예요. 아까 건축물 등록세가 160만원이었으니까 여기서 20%면 32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이거는 건축물 취득세의 10% 정도예요. 취득세 400만원에서 10%면 40만원. 이렇게 세금이 4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집 짓기 전, 집 짓기 중, 집 짓기 후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이렇게 든다. 이제 예산 잡는 방법 감이 오세요? 순수 건축비 이외에 15%에서 20% 정도는 여유 자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다 모아봤는데 내 예산은 2억 안에서 공사가 끝나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순수 건축비를 1억 6천 안에서 끝내야 된다고 잡으셔야 되세요. 저도 집 지을 때 인터넷에 검색으로 집 짓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는 평당 얼마가 든다 이렇게 예시를 많이 했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공사비야 낮게 부르면 그만이고 그 밖에 부대 비용을 전부 말하면 너무 비싸서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처럼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추후에 금액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나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막상 닥치니까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집 짓겠다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달그닥TV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진짜 집 지어요. 영상에 담아놓을 테니까 자주자주 놀러오셔서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